안녕하세요. 들꽃 야담입니다. 오늘은 돈보다 소중한 사랑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깊은 밤, 좁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허름 한 주막은 연기로 자욱하였지요. 등불이 깜빡이는 그곳은 도박꾼들의 집결지였습니다. 나무 탁자 위에는 패가 흩어져 있고 땀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무겁게 떠돌았답니다. 그 중심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으니 바로 막돌이었습니다. 얼굴은 거칠고 손은 투박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예리하였지요. 막돌은 손에 든 패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3명의 도박꾼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요. 탁자 위에는 엽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돈은 막돌의 손끝에서 춤추듯 움직였답니다. 막돌은 패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판 내가 먹겠소. 그렇게는 안 될걸? 상대편의 사내, 별명 독사라 불리는 자가 의기양양하게 패를 뒤집었지요. 그러나 그의 패는 막돌의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독사는 주먹을 쥐며 탁자를 내리쳤지만 막돌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날 밤 막돌은 또 한 번 도박판을 휩쓸었지요. 막돌의 도박 실력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답니다. 그는 패의 흐름을 읽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상대가 숨을 들이쉬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리는 찰나 손끝이 떨리는 미세한 움직임까지 그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패를 섞는 손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속임수를 쓰는 자를 단번에 간파해내곤 하였답니다. 그는 도박판에서만큼은 신과 같았던 것이었죠. 그러나 천하의 막돌이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투박한 외모에 작은 키를 가져 여자를 못 만나본 수총각이었답니다. 그가 도박에 빠지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골목에서 동전 내기를 하던 것이 시작이었지요. 처음에는 동네 아이들과의 소소한 내기였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매력에 점차 도박에 손을 댔던 것이었어요. 이제 막돌은 한 판에 수십 냥을 걸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내가 되었답니다. 그의 주머니는 늘 두둑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도박판의 막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지요.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답니다. 주막 안은 도박의 열기로 점점 더 뜨거워졌고 도박꾼들은 막돌의 기세에 눌려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판에서 막돌은 거금 100냥을 걸었지요. 상대는 읍내에서 제법 이름난 도박꾼 철망치였습니다. 철망치는 거구의 사내로 패를 쥐는 손이 곰의 앞발처럼 컸답니다. 그는 막돌이를 노려보며 패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질 거다, 막돌이. 막돌은 대답 대신 패를 뒤집었지요. 그의 패는 3패, 도박판에서 가장 강력한 조합 중 하나였습니다. 철망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주막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답니다. 곧이어 터져나온 함성 속에서 막돌은 삽시간에 많은 엽전을 품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무려 300냥을 벌었지요. 주막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승리의 전사를 연상케 하였답니다. 그때 주막 주인이 나서서 말하였어요. 막돌이, 기분도 좋을 텐데 구경꾼들에게 화끈하게 술 한 잔씩 쏘는 건 어때? 그려요 뭐, 까짓 거 얼마나 하겠어요? 역시 막돌이 성격은 화끈하다니께. 큰 손은 큰 손이여. 주막에 있던 많은 사람이 막돌을 응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역시 막돌이를 이길 사람은 전국에 아무도 없을 거요. 아, 이참에 전국구로 나가면 어떻겠나 막돌이? 오늘도 막돌이 덕분에 공짜 술을 마시는구먼요. 손님들은 저마다 막돌의 술 한 잔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막 여인이 슬며시 막돌이에게 다가왔어요. 막돌이, 이제 총각 딱지를 떼야 하지 않겠어? 돈도 솔찬히 모았을 텐디 이제 장가를 가지그랴.
장가를 가고 싶어도 어디 나 같은 놈한테 장가를 온다고 하겠어요? 그 말에 주막 여인은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그녀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눈매가 교활한 여인으로 주막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막돌의 술잔을 채우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 걱정은 하덜 말어. 막돌이? 자네가 장가만 가고 싶다고 하면 혼인하고 싶은 처자는 내가 알아봐 줄 수 있지. 어디 내가 한번 나서 볼까? 막돌은 술잔을 내려놓고 주막 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지요. 그러나 주막 여인의 말투는 자신만만하였고 막돌은 호기심이 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주면 나야 고맙지요. 막돌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벌컥벌컥 들이켰답니다. 주막 여인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지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여인이 떠오르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의 조카 진숙이었습니다. 진숙은 주막 여인의 동생의 딸로 읍내에서도 소문난 미인 중 하나였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봄날의 복숭아꽃처럼 곱고 눈매는 맑은 샘물처럼 반짝였지요. 그러나 그녀의 성정은 그 아름다움과는 달리 사치와 게으름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진숙은 일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고 좋은 옷과 장신구를 탐내는 것이 삶의 전부인 듯 하였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녀를 골칫덩어리로 여겼고 시집갈 나이가 훌쩍 지났음에도 혼처를 찾지 못해 여기저기 빈둥거리며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주막 여인은 진숙을 생각하며 속으로 계산을 굴렸습니다. 막돌은 돈이 많았고 도박판에서 그의 이름은 읍내를 넘어 멀리까지 퍼져 있었지요. 진숙을 막돌이에게 시집 보낸다면 집안의 골칫거리를 해결함과 동시에 막돌이의 돈을 손에 쥘 기회가 생길 터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진숙을 불러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주막 뒷방 등불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곳에서 진숙은 한쪽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지요. 그녀의 치마는 화려한 비단으로 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값비싼 장신구가 꽂혀 있었답니다. 주막 여인이 방으로 들어오자 진숙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모, 또 무슨 잔소리 하려고 불렀어요? 주막 여인은 깔깔 웃으며 진숙이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교활하게 빛났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줄 좋은 소식이야. 막돌이라고 도박판에서 이름난 사내 알지? 그자가 장가를 가고 싶다더라. 진숙은 손톱 다듬기를 멈추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녀는 막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읍내에서 돈을 물쓰듯 쓰는 도박꾼이라 소문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곧 굳어졌답니다. 그 못생긴 도박꾼 말이에요. 고모, 농담이시죠? 그런 촌놈한테 나를 시집 보낼 생각이에요. 진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녀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막돌의 얼굴은 거칠고 투박했으며 그녀가 꿈꾸는 풍류남아와는 거리가 멀었지요. 진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털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시집갈 남자는 적어도 얼굴이 잘생기고 말솜씨도 좋아야 해요. 막돌이 같은 놈은 절대 안 돼요. 주막 여인은 진숙의 반응에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답니다. 그녀는 진숙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녀가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은 돈과 사치였습니다. 진수가 얼굴이 다가 아니야. 막돌은 주머니가 두둑해. 그가 도박 한 판으로 버는 돈이 내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그 돈이면 내가 원하는 비단옷도 금비녀도 뭐든지 살 수 있어. 그런 남편을 어디서 또 만나겠니? 진숙은 입술을 삐죽였지만 주막 여인의 말에 귀가 솔깃하였답니다. 그녀는 화려한 생활을 꿈꾸며 늘 돈이 부족하다고 투덜거리곤 하였지요.
막돌의 돈이라면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그자는 너무 촌스럽잖아요. 같이 다니면 내가 창피할 거예요. 주막 여인은 진숙의 손을 잡으며 달래듯 말하였습니다. 창피할 게 뭐 있니?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사는 줄 알아? 얼굴 잘생긴 거 오래 못 간다. 돈 없어 봐라. 얼굴이고 뭐고 며칠 못 가서 지지고 볶고 싸울걸. 그리고 너같이 사치 좋아하는 애가 돈이 없는 남정네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꼭 참고 살아봐. 막돌이가 너한테 푹 빠지면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 거야. 이 기회를 놓치면 너 평생 시집도 못 가고 빈둥거리다 늙을걸? 진숙은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화려한 비단옷과 반짝이는 장신구가 떠올랐고 막돌의 투박한 얼굴은 점차 흐려졌지요.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고모. 한번 만나보죠. 하지만 만나보고도 내가 싫다고 하면 억지로 부추기지 마세요. 주막 여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그녀는 진숙을 설득한 것이 반쯤 성공한 일이라 여겼지요. 며칠 뒤 그녀는 막돌이를 주막으로 불러 진숙을 소개하였습니다. 진숙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고 막돌은 그녀의 미모에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이 아가씨가 내 조카 진숙이야. 예쁘지 않나? 주막 여인이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막돌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의 눈에는 진숙의 화려한 치마와 고운 얼굴이 마치 선녀처럼 들어왔지요. 진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막돌이를 바라보았지만 속으로는 그의 투박한 모습에 실망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막돌이의 재산을 얻을 수 있다는 고모 말씀이 떠올랐고 그녀는 그의 돈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숙 씨, 이렇게 아름다운 진숙 씨를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 같은 놈을 만나주시다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진숙 씨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에 쓰는 힘도 어떤 산에 못지않게 잘 쓸 수 있지요. 그리하여 며칠 동안 막돌이와 진숙은 자주 만났답니다. 막돌은 진숙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며 그녀의 환심을 사려 애썼고 진숙은 그런 선물에 점차 마음이 끌렸지요. 주막 여인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였습니다. 그녀는 진숙이와 막돌의 혼사를 주선하며 마침내 진숙을 시집 보내는데 성공하였답니다. 혼례 이후 막돌의 삶은 진숙의 손끝에서 춤추듯 변해갔습니다. 막돌은 혼례를 치른 후 그야말로 진숙의 치마폭에 푹 쌓여 세상사 근심을 잊고 살았답니다. 진숙이 사치를 부리며 거울 앞에서 머리숱을 다듬고 노리개 고름을 고쳐 매는 모습조차도 막돌에게는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런 그녀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는 것도 마냥 행복했으니 사람들은 그런 막돌을 보고 혀를 끌끌 찼지만 정작 본인은 달콤한 꿈속을 걷는 양 흐뭇한 얼굴뿐이었답니다. 동네 안악들이 떠들어대곤 하였지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노총각이 여인네 품맛을 보더니 밤낮이 없구먼. 우물가에서는 막돌이 이야기로 꽃을 피웠지요. 막돌 또한 늦은 장가로 처음 맛본 여인의 품이 어찌나 좋았던지 그 감미로움에 밤과 낮없이 진숙의 꽁무니를 뒤쫓았답니다. 때로는 진숙이 방 안에 들어갈라치면 막돌이 슬며시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저고리 끝을 살며시 넘기며 장난을 걸기도 했고 그녀가 옷고름을 고쳐매기도 전에 벌써 손을 내밀어 그녀를 안아 잡아뜨렸지요. 그리하여 집 안에서는 수시로 진숙의 웃음소리와 막돌의 쫓는 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막돌이 아무 벌이가 없이 모아놓은 돈을 써대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진숙은 온갖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매일 다른 금비녀를 꽂으며 읍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여인이 되었지요.
그녀는 막돌의 집을 고치고 집 뒤뜰에 정자를 세워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정자는 붉은 기둥과 푸른 기와로 장식되었고 그곳에서 진숙은 값비싼 차를 홀짝이며 친구들에게 자신의 부를 자랑하곤 하였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옥팔찌가,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지요. 진숙의 사치는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목에 옥팔찌를 들어 올리며 자랑스럽게 말하였지요. 이 팔찌는 우리 서방이 큰 돈을 주고 사다 준 거야. 금이 하도 무거워서 손목이 아프다니까. 호. 친구들은 그녀의 말에 감탄하며 부러운 눈길을 보냈답니다. 한 처녀가 진주 목걸이를 만지며 물었지요. 진수가, 이 목걸이는 얼마를 주고 산 거야? 이렇게 고운 건 처음 본다. 진숙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나도 모르지. 우리 서방이 이쁘고 귀한 물건만 있으면 그렇게 사들인다.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울린다나 뭐라나 하면서 말이야. 여인들은 그런 진숙이 부러워도 너무 부러웠던 것이었지요. 그런 여인들에게 진숙은 불을 더 세게 지폈답니다. 이 정자도 내가 지으라고 해서 만든 거야. 앞으로는 더 큰 집을 지을까 싶다. 서방이 돈을 잘 벌어오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정자 너머로 울려 퍼졌고 친구들은 손뼉을 치며 그녀의 불을 찬양하였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잔치 속에서 진숙의 마음은 공허하였지요. 그녀는 불을 자랑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끝없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답니다. 진숙의 속마음을 모르는 막돌은 그런 진숙을 보며 흐뭇해하였답니다. 그는 도박판에서 번 돈을 아낌없이 진숙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진숙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지요. 그러나 막돌의 주머니는 점점 얇아져 갔습니다. 도박판도 예전처럼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밤 주막의 도박판에서 막돌은 거금을 걸었지요. 진숙의 무력을 채워주기 위해 막돌은 더 큰 모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답니다. 상대는 긴장한 얼굴로 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막돌은 자신만만하게 패를 뒤집었지만 상대의 패는 그를 비웃듯 더 높은 숫자였지요. 그날 막돌은 난생 처음으로 큰 돈을 잃었어요. 처음 당해보는 패배의 아픔을 씻고자. 다음 날 또다시 도박판에 앉았지만 패는 그의 편이 아니었답니다. 연달아 패배가 이어졌고 그의 주머니는 점점 비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숙은 그런 막돌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지요. 그녀는 여전히 사치에 빠져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새로 지은 정자 옆에 연못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돈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막돌은 주저하며 말하였습니다. 여보, 요즘 도박판이 잘 안 풀려서 말인데 연못은 조금 나중에 만들면 안 될까? 돈이 좀 빠듯해졌소. 진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답니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날카롭게 대꾸하였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조선 최고의 도박꾼인데 그런 도박꾼이 돈을 잃다니요. 혹시 내가 쓰는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돌의 사정을 알 리 없는 진숙은 막돌을 몰아붙이며 돈 타령을 하였지요. 사정이 이쯤 되자 막돌의 마음은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 상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이 불리한 상황을 들키게 되고 우는 그를 완전히 외면하였지요. 그는 남은 돈마저 모두 잃었고 결국 빚까지 지게 되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진숙은 막돌의 몰락을 눈치채고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비단옷과 장신구를 챙기며 막돌에게 소리쳤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못생겼어도 돈을 잘 벌어 시집 온 건데
당신이 돈을 못 벌면 나는 당신 옆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내가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막돌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천근 무게로 짓눌리는 듯 하였지요. 어느 날 아침 진숙은 남은 폐물과 비단옷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막돌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고 문을 나서며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못생겼지만 돈이라도 있어 같이 살아주었는데 이제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아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막돌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는 홀로 남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주머니는 텅 비었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답니다. 진숙의 차가운 말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요.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며칠을 보냈고 그의 눈빛은 점점 빛을 잃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돌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막 바닥에 널브러진 채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 하나 없는 하늘이었지만 그 캄캄함 속에서 그는 작은 결심을 하였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지.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였습니다. 막돌은 남은 힘을 끌어모아 읍내 장터로 향하였답니다. 그는 도박으로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그 길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달았지요. 그리하여 그는 도박꾼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장터에서 그는 작은 노점상을 시작하였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물건들을 팔았지만 그의 성실함과 사람을 끄는 말솜씨는 점차 빛을 발하였지요. 막돌은 도박판에서 배운 눈썰미를 장사에 쏟아부었답니다. 그는 사람들의 필요를 읽고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적시에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쌀과 자파를 팔았지만 점차 그의 노점은 커졌고 그는 읍내에서 제법 이름난 상인이 되었답니다. 그의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주머니는 다시 두둑해졌지요. 얼마 후 그는 장터 한가운데서 새로운 가게를 열었답니다. 간판에는 막돌 상회라는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지요.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거래를 하였고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진 모습이 사라졌었답니다. 그는 도박으로 얻은 부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성실한 노력으로 이룬 부는 단단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죠. 막돌의 막돌 상회는 읍내 장터에서 날로 번창하였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박꾼이 아니었답니다. 땀과 노력으로 일군 부는 그의 가슴을 당당하게 만들었고 그는 매일 아침 장터로 나서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진숙의 배신이 남긴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떡을 이고 다니는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맑고 눈빛은 따뜻하였지요. 그녀의 이름은 언년이었습니다. 언년은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떡을 만들어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처녀였답니다. 그녀는 무거운 떡 바구니를 이고 다니며 손님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떡 사세요. 방금 만들어 온 따끈한 맛있는 떡이에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는 언년이 떡이랍니다. 재치 있는 그녀의 장사 솜씨에 메마른 막돌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 여인이었답니다. 막돌은 언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떡을 찢느라 거칠었고 옷은 해져 있었지만 그녀의 웃음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였지요. 그는 언년에게 떡을 사며 말을 걸곤 하였답니다. 언년 처자, 이 떡이 참 맛있소. 힘들 텐데 매일 이렇게 장터에 나오나? 언년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떡으로 어머니와 제가 살아가고 있지요. 힘들어도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그걸로 충분하답니다. 그녀의 소박한 모습에 막돌은 언년에게 점점 끌렸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숙의 사치스러운 배신이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이었죠. 그는 여자를 믿는 것이 두려웠고 혼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렸답니다. 그럼에도 언년의 따뜻한 눈빛과 소박한 모습은 막돌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언년에게 청혼하였답니다. 언년은 그의 제안을 듣고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는 막돌의 거친 외모나 과거를 개의치 않았답니다. 그녀는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보았던 것이었죠. 혼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비단옷도 값비싼 패물도 없었지만 언년의 미소는 그 어떤 장신구보다 빛났답니다. 막돌은 언년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며 행복을 꿈꾸었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언년은 막돌의 집에서 성실히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고 반찬을 정성껏 준비하였지요. 그러나 막돌은 언년이 반찬을 조금이라도 풍성하게 차리면 눈살을 찌푸렸답니다. 어느 날 언년이 생선을 구워 밥상에 올리자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이렇게 반찬을 많이 차리면 돈이 남겠나? 당신도 돈맛을 보면 물 쓰듯 쓸 생각인가? 언년은 그의 말에 잠시 멈칫하였지만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였답니다. 서방님, 저는 그저 서방님이 힘들게 일하니 맛있는 걸 먹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치 부릴 생각은 없답니다. 막돌은 그녀의 말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사과를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었던 것이었죠. 그는 언년을 사랑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상인들이 읍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였지요. 그들은 막돌이에게 접근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는 장사를 제안하였답니다. 그들은 멀리 서역에서 온 진귀한 물건을 싸게 넘기겠다며 막돌을 꼬드겼습니다. 막돌이 이 물건을 사들여 한양에 팔면 10배로 남는다오.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 그들의 말은 꿀처럼 달콤하였고 막돌은 돈 욕심에 눈이 멀었답니다. 그는 언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게의 모든 돈을 끌어모아 그들의 물건을 사겠다는 계약을 하게 되었지요. 서역에서 오는 물건이라 우선 선불을 주어야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나 물건은 도착하지 않았고 상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막돌은 사기를 당한 것이었죠. 그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지요. 막돌은 그동안 공들여 쌓아왔던 탑이 무너지자 절규하였고 언년에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답니다. 모든 돈을 잃은 그는 다시 거지가 되었고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언년이 자신을 떠날 것으로 생각하며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나 언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막돌이 곁에 앉아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서방님,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되지요. 서방님은 전에도 힘든 일을 겪었지만 다시 일어나 큰 돈을 벌었잖아요. 서방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답니다. 제가 곁에서 도울게요. 언년의 말에 막돌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떠날 줄 알았던 언년이 함께 헤쳐나가자는 말을 했을 때 막돌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지요. 언년은 아침이면 떡을 만들어 장터에 나가 팔았고 저녁이면 막돌이를 위해 밥을 지었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묵묵히 막돌이를 지켜주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허름한 옷을 꿰매 입으며 절약하였고 남은 돈으로 막돌의 가게를 다시 일으킬 씨앗을 마련하였답니다.
막돌은 언년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숙은 돈 때문에 그를 떠났지만 언년은 그의 곁을 지켰던 것이었죠.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언년의 사랑은 진심이었고 그녀는 그의 돈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사랑하였답니다. 어느 날 막돌은 언년이와 함께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작은 노점에서 시작하였지만 이번에는 언년이와 함께였답니다. 언년은 떡을 팔며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고 막돌은 그녀 곁에서 물건을 정리하며 힘을 내었지요. 그들의 노점은 점차 커졌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어느 저녁 막돌은 가게 문을 닫으며 언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여보, 내가 잘못했소. 당신을 믿지 못한 내가 바보였어.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언년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답니다. 서방님,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요. 당신의 성실함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언년과 막돌은 손을 맞잡았고 장터 위로 별이 반짝였답니다. 막돌은 언년의 진심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열심히 살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도박이 아닌 진심과 노력으로 채워질 것이었죠.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